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다윈의 진화론을 두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짜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아주 흥미진진한 세기의 대결입니다. 바로 옥스퍼드 체육관 대결투입니다. 먼저 선수 소개부터 있겠습니다. 청코너 어떤 발놀이든 요리조리 잘 피해간다. 미꾸라지 쌤. 자, 홈코너 미꾸라지도 상관없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불독 박슬리. 아이고, 목청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대결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과학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없는 정말 네. 역사적인 결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60년 6월 30일 옥스퍼드 박물관에 있었던 이제 논쟁을 말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진화 논쟁이죠. 자, 세기의 논쟁이라고 했는데 싸움의 대상이 미꾸라지와 불독이네요. 아, 네, 뭐 실제로 미꾸라지랑 불독이 싸운 건 아니고요. 논쟁을 벌였던 사람의 실제 별명이긴 해요. 아, 미꾸라지처럼 이제 잘 빠져나가는 입담을 과시했던 그래서 미꾸라지 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세뮤얼 윌버포스 네. 주교하고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토마스 헉슬리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결투를 하기 전에 진화론 논쟁이라고 했으면 저는 당연히 찰스 다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다윈은 어디 간 건가요? 다윈은 이 자리는 없었고요. 아, 그래요? 물론 이 얘기 자체는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종의 기원은 그 한 해 전인 1859년에 출판이 됐고요. 초판 1170부 이게 완판이 나오자마자 완판이 된 그런 나름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당시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창조론이 대세였는데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는 사회적인 파장이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컸죠. 특히 네. 교회 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겠다는 비난이 나왔고 네. 당시에 또 학계에서도 일단은 종이 창조되면 그 종은 불변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고 또 과학의 이름을 빌린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불씨를 지펴놓은 다윈은 이 논쟁에서 어디에 간 건가요? 다윈은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요. 아, 그런가요? 네, 자기가 이제 나서서 이거를 뭐 네. 주창하고 이럴 생각은 없었고 이때 옥스퍼드 그 싸움에도 네. 결국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요. 말로는 이제 지병이 있어서 치료 때문에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갈 수 있어도 안 갔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죠. 네. 그래서 다윈이 이 논쟁에 빠졌었던 거군요. 네. 그럼 이 논쟁을 벌였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미꾸라지 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를 대변하는 사람이죠. 싸움을 위해서 네. 과외를 해준 족집게 선생이 있었어요. 리처드 오원이라는 당시에 이제 고생물학자, 네. 대표적인 영국의 고생물학자인데 이분이 원래 공룡이란 말을 만든 사람입니다. 다이노소어. 네, 다이노소라는 말을.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인가요? 네, 그래서 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다윈의 진화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 주교, 즉 미꾸라지 쌤에게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코치를 해주면서 연습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윌버포스에게 대적했던 찬성 쪽 입장이었던 불독은 누군가요? 이 다윈의 불독은 토마스 헉슬리. 네. 이 사람은 얼굴부터 좀 불독을 닮은.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별명이 불독인 건 아니고요. 네네. 다윈 대신에 다윈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진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네. 싸운 사람이라서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우정을 나눈 친구 몇, 본인도 이제 포함을 해서 몇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당신을 위해서. 네. 저도 발톱과 부리를 갈며 준비하고 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지 속에 담긴 말이 굉장히 거칠고 도발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이 이제 좀 싸움박 이런 네. 성격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윈 편을 들었는데 다윈은
이 헉슬리가 원체 좀 도전적이고 네. 좀 적극적인 게 좀 지나친 그런 성격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래요? 과외를 받은 미꾸라지와 발톱을 갈고 있던 불독. 네. 이 대결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날 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날이 영국 과학진흥협회 연례 회의 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아주 강렬했던 거죠. 윌버포스 주교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이제 비꼬죠. 당신 주장에 따르면 당신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건데 네. 할아버지 쪽이냐 할머니 쪽이냐 원숭이가 기본적으로 조상 욕을 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성공이 굉장히 세게 나갔는데 네. 저희도 싸우다 보면 누군가가 부모님 욕을 하면 눈 돌아가고 그때부터는 난장판이 되잖아요. 네네.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헉슬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헉슬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고급하게 대응을 하는데 네. 나는 진실을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이 두 원숭이의 자손이 되는 편이 낫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이게 뭐 그렇게 센 말인가 싶지만 그 네. 1960년대 당시에는 신사들끼리의 논쟁에서 그 앞에서의 그 좀 비겁한 부모 공격에 대해서 네. 굉장히 잘 받아친 거였죠 어떻게 보면 헉슬리의 어떤 카운터 펀치로 그렇죠. KO승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멋있게 포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이게. 그렇죠. 하고요. 네. 이날의 기록이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을 한 것인지 약간 불분명하긴 하고요. 나중에 따로 했던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날 분명히 진화론에 대해서 인상적인 강렬한 논쟁이 있었고 네. 이 논쟁에서 진화론 찬성 쪽의 헉슬리가 적어도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는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1860년으로부터 150년이 넘게 그렇죠. 지난 지금인데 이 논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역시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논쟁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네. 주류 과학계에서는 지금은 물론 진화론을 정설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창조론은 이제 과학은 아니고 이제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토마스 헉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본인이 다윈의 불독으로 행세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런던에 자연사박물관이 있거든요. 저 가봤습니다. 네, 저도 가봤습니다. 네. 거기 이제 굉장히 큰 공룡뼈도 있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초대 관장이 리처드 오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이 바닥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네. 거죠. 하지만 지금을 보면 지금 런던 자연사박물관에는 한쪽에 이제 다윈과 헉슬리의 대리석 상이 네. 서 있고 이 초대 원장이었던 오원의 상은 작은 청동상만 남아 있는. 아, 그래요. 그럼으로써 이제 위상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어떻게 보면은 오원의 굴욕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그날 이후에 이제 진화 논쟁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역사적인 세기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괴짜과학은 다음 주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